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기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그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 이번 주 공모 일정. 자, 이번 주 상장한 기업들은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따상은 몇 개인지, 따상상은 또 몇 개인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매도할지,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청약할 기업은 뭐가 있을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린.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과 다음 주에 청약할 주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금이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꿈비가 있었는데, 야, 이름만 봐도 벌써 느낌이 옵니다. 한 놈은 따상, 한 놈은 따상상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첫 번째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따상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거의 따상상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아쉽게 따상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대박이다 라는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약하신 여러분들은 매우 만족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길이 쓴 빵을 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히릿은 또 청약을 해서 한 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1을 매도를 해서 한 주만 팔았는데 무려 39,582원의 수익을 거뒀네요. 아마도 많은 기름들이 이 정도의 수익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 미래의 보호 예수를 보면은 1개월짜리가 5.8%, 3개월짜리가 3.5%가 있으니까 최근 들어 공모주 시장이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업들 1개월짜리 보호 예수를 꼭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꿈비. 야, 요 녀석은 더 축하를 받아야겠죠. 따상상에 도착합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꿈비 공모가가 5,000원인데 일단 지금 가격이 16,900원.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더 높은 가격 2만원에 근접한 가격도 확인할 수 있겠죠. 과연 어디까지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리스는 꿈비 청약을 해서 두 주를 받았고, 저는 당연히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 기린, 너는 그 상한가 가면은 안 팔고 들고 있는다며 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꿈비가 두 번째 날에 바로 상한가 간 게 아니죠. 처음에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한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리스는 기린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익절은 항상 옳다 이 마인드를 기반으로 장이 열리자마자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흐름을 한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지켜보다가 바로 매도를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번째 날 상한가에 가지 못하는 걸 보고 바로 매도를 진행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익률은 230%, 손익금액은 23,000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꿈비의 보호 예수는 1개월짜리가 2.2%, 3개월짜리가 조금 많네요. 6.2%. 이 정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청약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개 또 야, 이거 다 따상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즈랩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기관 경쟁률은 1300대 1. 이 정도면 뛰어난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고 균등 배정 수량은 2.7개인데 저 기릿은 3개를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거금은 4.2조나 몰렸고 시가총액은 1,500억, 유통금액은 390억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따상까지 노려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최대치 받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오입니다. 요 녀석이 살짝 애매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352대 1로 야, 이게 절대 좋은 데이터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시피 기관 경쟁률이 100보다 낮아도 따상이 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기리슨 청약을 진행했고 6개를 받았다는 거, 증거금은 나름 그래도 꽤나 모였습니다. 1조까지는 아니지만 9,200억이나 몰렸으며 시가총액은 4천억, 유통금액은 918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공모주는 대부분 소형주라서 그래서 공모시장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제이오 나름 대형주라면은 대형주 아니 중형주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요 친구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과연 따상 행진이 이 친구한테서 멈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노진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금 진행했고 기관 경쟁률 1600대 1. 청약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균등 배정 수량은 4.05개로
아마도 대부분의 기름들은 4개를 받았으며 20분 중에 한 분은 5개를 받았을 겁니다. 저 기릿은 4개를 받았는데 혹시나 5개 받으신 기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증거금은 1.6조가 몰렸는데 아니 길이 그럼 좀 적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IBK투자증권이다 보니까 아마도 계좌가 없었던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쁜 데이터가 아니고 그리고 유통금액도 15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 녀석도 따상 가능성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노진 이전 상장 기업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전 상장 기업들은 재미가 없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요 녀석은 조금 다르죠. 최근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걸 보면은 6,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3,000원인데 이미 2배 넘는 걸 확인할 수 있기에 아마도 이 이노진도 성공적인 공모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이렇게 2가지가 있네요. 센즈렉 그리고 제이오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즈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따상에 깔끔하게 안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들이 청약을 하셨고 배정을 받으셨다면 첫날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날에 바로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분들은 기대하시면서 이번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이 조금 애매하죠. 개인적으로 요 녀석까지 따상을 간다면은 이건 좀 좀 과한데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가 매우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이 조금 있고 하지만 그 걱정이 손실 걱정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더블까지는 노려보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이오에 청약하신 여러분들 큰 걱정 없이 상장 당일날 따상에 바로 도착하지 못하면 그때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또 그때 증시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 있겠죠. 따상을 간다면은 그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들고 가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더블 정도면은 이건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청약할 기업 3가지가 있네요. 오아시스 그리고 미래에셋 비전 2호 스펙 유안타 13호 스펙이 온다고 합니다. 일단 스펙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과 유안타에서 스펙 2개가 오고요. 청약일은 각각 14에서 15, 16에서 17.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펙의 흐름이 최근 들어 좋진 않았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파르다 보니까 스펙에 투자하는 이 예금에 넣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조금은 스펙의 전망이 좋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예적금 금리는 최근 하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의 분위기도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는 스펙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그냥 체크하는 용도로 패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살짝 생각이 드는 거는 아무리 공모주가 난리라도 스펙이 난릴까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감정이 있거든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자금 여유가 한 10만원, 20만 정도 있다면은 균등 배정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혹시나 모를 대박을 노리고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펙이 엄청나게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수수료 정도는 날릴 수 있다. 이 정도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 녀석이 옵니다. 과연 공모시장에 찬물을 뿌릴지 아니면 거의 다 기름을 뿌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아시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 청약일은 14일부터 15일 공모밴드는 35,000원에서 39,500원으로 3만원대를 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모가는 미정입니다. 자,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새벽 배송 전문 업체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배송 안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등 이러한 상품을 전문 소싱하는 기업으로 2011년에 설립된 바 있다고 합니다. 벌써 역사가 오래되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켓컬리도 상장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시장 분위기가 매우 나빠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아시스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 때문에 공모가를 2만원 내외로 하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주도 여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 보다시피 아직까지도 3만원 내외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21년도에 11.76%를 투자한 3대 주주인 유니스캐피탈이 연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21년도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오아시스의 가치는 한 7,500억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만원 정도에 상장을 하면은 가치는 1조원 수준, 그 반면 2만원까지 떨어지면은 오아시스의 가치가 6천억 정도로 떨어지는 거니까 말 그대로 손해를 본다는 소리겠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2021년도에 투자했고 그 다음 지금이면은
야, 손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랑 지금이랑 그 시장 분위기가 다르잖아. 손해볼 수도 있지.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또한 그게 팩트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니슨 캐피탈은 그 부분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모펀드 특성상 자기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실패를 했다. 이러한 꼬리표를 달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오아시스는 이러한 반대 때문에 3만원대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나름 대형주니까 꼼꼼하게 봐야겠죠. 일단 오아시스의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60%, 직영 매장이 30%로 둘 다 쭉쭉쭉쭉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뭐 온라인 시장 별거 아니네 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별거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롯데쇼핑, BGF 리테일, GS 리테일 등등등 이러한 기업들도 전부 다 새벽 배송 서비스 그 열풍을 타고 열심히 투자를 했지만, 하지만 롯데는 2년 만에 서비스 중단을 선언, 헬로네이처 그러니까 BGF 리테일도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 GS 리테일도 5년 만에 서비스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나게 큰 공룡 기업들, 이런 기업도 버티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새벽 배송 시장인데, 하지만 이 오아시스는 여기서 버텼다는 거 그거만 해도 나름 시장의 인정을 받았지 않겠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 내려볼 수 있겠죠. 당연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서 정말 대박인 건 이겁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정말 많은 기업들이 나가 떨어지고 이제 남은 거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오아시스, 쿠팡, 컬리, 그 다음에 쓱닷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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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손실이죠.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오아시스는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진짜 대박인 점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아시스가 이렇게 잘 살아남는 이유가 뭔가, 그 안에서도 흑자를 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SKU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로 SKU는 취급 상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나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아시스는 컬리와 쿠팡이랑 비교하면은 아주 매우 적은 그런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다른 곳에는 있는 제품이 여기 오아시스는 없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대로, 야, 그런데 오아시스가 이렇게 적을 이유가 있나,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제품들은 정말 많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오아시스는 다른 기업보다 적은 SKU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품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까다롭게 조금 선별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답이 뭔가 봤더니, 일단 오아시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까다로운 입점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산 친환경 유기농,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유지하고, 뭐 다른 제품이 아무 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선별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인데, 그 만족도가 어떤가 봤더니 기름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오아시스 온라인 채널 월별 재구매율을 보면은 한 번 산 사람들은 99%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확률로 다시 또 재구매를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기업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의 실적은 이렇게 쭉쭉쭉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아니 길이 2019년에서 2020년 이때는 영업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런데 다시 꺾였잖아. 이건 왜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저기를 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21년도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좀 심화됐다는 소리겠죠. 그때 발급한 할인 쿠폰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은 크게 증가를 했는데 그 와중에 영업이익은 조금은 깎인 걸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9년도에서 20년 올라갈 때 그때 영업이익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착시가 나타나는 거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도 21년도에는 꺾인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작년에는 또다시 증가하는 모습, 3분기까지의 실적인데도 이미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넘긴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스위치 결과는 어떨까? 일단은 좀 안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죠? 오아시스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2만원 내외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반대하는 대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3만원으로 갔지만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희망밴드 최하단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대주주 있죠? 그 대주주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지, 만약에 이거를 상장을 한다면은 2만원까지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손실을 보면서도 그렇게 낮출지, 그 부분에 따라서
오아시스가 다이어트에서 돌아올지 아니면 상장 철회를 할지 월요일쯤에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아시스 어떻게 될지 일단 다이어트라고 온다면 충분히 청약할 만한 기업이라고 저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미정이고요. 기관 수혜치은 매우 안 좋을 겁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다이어트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모가를 2만원까지 낮춘다면 이거는 뭐 청약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만원까지 낮출지 아니면 취소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 바로 나오자마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을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NH에서 한국투자증권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23일 목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공모가 상당 기준 19만 7,50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거의 반토막 나겠죠. 균등 배정 수량은 32만 주에서 39만 주, 청약 수수는 각 2,000원,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는 45%, 예상 시총은 현재 상당 기준 1.2조 원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거죠. 구주 매출 30%.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요 녀석이 깎여서 나올지도 한번 내일 아니 월요일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바쁩니다. 센지렉과 제이오를 열심히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아시스와 스펙 두 개가 있다는 거, 오아시스는 다이어트를 해서 올지,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분위기를 타고 스펙도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주 기리분들이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계속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